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민박주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어제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한 뒤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조금 막혀요. 일단은 상단 쪽에서 막히는 매물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800선 뚫고 다시 올라온 뒤에 800선 지키고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일단 800시험대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움직임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상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알찬 상담 또 진행할 텐데 보내주실 곳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1612번 활짝 열어놓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이용 가능합니다. 노란톡 접속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고 서울경제TV 김선윤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QR코드 찍고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이용 가능한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고 라이브 채널 함께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두 분이 오시니까 오늘 시장이 또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찬 상담 기다리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네. 매수가는 87,100원이고 10%예요. 87,100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10%. 정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제가 안녕하세요. 단길로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제가 길게 안 갖고 가고 그냥 단길로 갖고 가려고 하는데요. 매도가를 몰라서 문의드렸어요. 단기로 보셨다고요? 네. 그러면 오늘 혹시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 한 2주 됐어요. 2주 정도 되셨어요? 예. 비중이 10% 되시고요. 예.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머니 네. 한 9만 원대 초반이에요. 저항자리대가. 아, 9만 원대 초반이요? 9만 한 2천 원, 9만 3천 원 그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에서 차익을 분할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이 좀 괜찮은 건 알고 계세요? 네네. 실적이 괜찮아요, 이 회사가. 네. 최고 실적을 올해부터 계속 이제 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3사 합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아, 예. 그럼 만약에 이 회사가 10만 원을 넘어가고 한다라면 네. 길게 가져가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죠. 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러면 방법을 좀 보자고요. 어머님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으니까 네. 9만 2천 원에서 9만 3천 원 정도 사이가 오게 되면 절반 정도만 파세요. 절반만. 절반만요? 예. 절반만 파시고 왜냐하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자리 때는 10만 원 언저리가 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네. 만약에 시장이 불안불안해요. 시장이 불안불안해서 다시 8만 원 이하권역까지 다시 한번 눌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다시 잡으세요. 아, 예. 절반 물량은 그냥 네. 길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절반만 10%를 갖고 계시고 절반 정도만 좀 팔았다가 샀다가 팔고 사고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 물량은 좀 가져가 보세요. 아,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 들어와 있네요. 32,850원의 비중은 20%.
일단 뭐 반도체 소재 중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보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뭐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예. 계속 좀 이게 거의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완전 거의 바닥 포인트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박스권 자리에서의 하단 자리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작년 언제부터인가요? 그 7월, 8월부터 해서는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들이 이 정도 포인트들. 그리고 뭐 코로나 이슈에도 큰 영향 없었었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7,000원 부근부터 해서는 큰 반등이 나오면서 35,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어요. 이런 라인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의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걸 정리한다? 절대 안 되고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건 전고점 포인트 35,000원까지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서 있을 때 올라갈 때 빠르게 반등을 하기 위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포인트들인데 이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자면 실적이 약간 좀 부족한 경향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터라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좀 기대감이 좀 잡히고 있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반등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자회사에 대한 좀 IPO 기대감도 있고 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니까요. 좀 보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그리고 11월 달 시장이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11월 시장 기대하시면서 좀 보유하셔서 한 34,000~35,000원 됐을 때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연락을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차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문자 그리고 전화 보내주시고 상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023153-1611-1612번 그리고 문자 번호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문자 와 있고요. 한세실업 19,9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번 올라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적 관련해서. 예. 19,900원에 매수를 좀 하셨어요. 섬유의복 쪽의 종목군들이 최근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실적은 일단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실적은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고 내년도 시장도 뭐 괜찮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배당도 뭐 적게는 나오는 한 3% 가까이 좀 배당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좀 고가 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저항 자리대가 큰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 자체가 2019년도에 저점 자리대 그 자리대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셀페스타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비 촉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매출세, 뭐 매출에 대한 부분들, 연말은 좀 소비 시즌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 정도 매수를 하고 계신 그런 상황들인데 거의 2만 원권역이란 말이에요. 좀 기다리셨다가 한 16,000원 이하권역? 16,000원 이하권역이라면 일부 조금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단가를 좀 낮춰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7,0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덜어냈다가 다시 잡는 그런 포인트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네, 셀트리온 243,500원에 네. 5%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잡아두셨네요. 바닥에서. 네.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아침 방송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바닥은 바닥인 것 같아요. 실적이 원체 좀 성장을 좀 하고 있어서 좋은데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셀트리온 얘기 항상 드리면서 얘기하는 게 성장이 거의 다 끝난 상황이라 이번에 올해 실적을 가지고 한 번에 상승 랠리는 나오겠지만 그 이상의 더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게 제약주로서의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전고점 포인트로 본다면 한 30만 원 이상까지 흐름은 나올 거예요. 그 30만 원 넘어서 전고점은 한 번은 넘어갈 텐데 그 다음부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많이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만 원까지는 가져가 보자고 우선 말씀드려요. 근데 그 이상을 보기에는 좀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뭐 램시마 이슈 좋고 뭐 치료제 이슈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대한 준비 자체가 사실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올해 매출 끝으로 이제 치료제 매출까지 더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매출의 큰 확대 자체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급등 나올 때는 잘 정리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고서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네. 11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11월 달 보시다가 많이 올라서면 그때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네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들어볼게요. 제가 펄어비스를요, 네. 24만 원에 10%를 갖고 있는데요.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까 하고요. 일단 펄어비스 24만 원에 10% 여쭤볼게요. 네네.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몇 년 되셨나 봐요, 어머니? 몇 년 됐어요, 전문가님. 속 많이 썩고 있어요. 근데 22만 원 넘어가면 못 가더라고요. 통 보면요. 좀 더 거기서 가지고 손절을 가시죠. 해야 되나 하고요. 네? 거의 22만 원대 오면 손절해야 되나 하고요. 펄어비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어머니? 게임 회사인데요. 이게 중국이 좀 저기 하면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가서? 네네. 글쎄요, 지금 게임 회사가 이게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요, 어머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신작이 없잖아요, 전문가님. 신작이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2만 원만 가면 이게 징그럽게 또 빠지고 하잖아요. 네네. 거기를 못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하단은 지금 거의 한 16만 원 정도고 예. 제가 그것도 겪었어요. 상단은 22만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2년째 지금 횟수로 2년째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요번에는 뚫리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래요. 요번에는 좀 뚫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가 좀 상당히 괜찮잖아요, 그죠? 네. 실적도 나오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성장을 좀 큰 폭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펄어비스도 조금 같이 움직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좀 가지고 계시고 네네. 22만 원대 다시 오면 네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유해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호흡 잘 하시고요. 보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전화 계속 받고 있고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스맥입니다. 스맥. 스맥. 네네. 네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2,310원의 비중은 5%입니다. 2,310원에 비중 5%. 비중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비중이 괜찮으신 것 같은 종목인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사실 좀 많이 소외돼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매수를 좀 하셨네요. 그래서 삼성향 쪽으로 좀 잘 잡혀 있고 이전에 일단 공작기 관련해서 3D 프린터 이슈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좀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완전 좀 시장에 관심이 좀 멀어져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이 갈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할 때 사실 이게 2018년도부터 해서 영업이 계속 적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부터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경향이 강해요. 2018년부터 해서 더 깨져버렸죠, 상황이. 근데 이게 네.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실적 개선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아마 작년보다 적자폭은 좀 줄이면서 종목이 상승 흐름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네. 그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리고 또 하나 뭐 순이익 부분의 흑자는 달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가능성은 우선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열려 있는데 네. 최근에 움직임도 굉장히 강한 걸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하신 구간 자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매수하시는 성향 자체가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네. 아, 그래서 네. 우선 한 템포 쉬었다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네. 가져가시되 전고점 자리가 2,400원짜리는 꼭 맞고 떨어졌던 일이 좀 많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400원대 자리에서 조금 저항선 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2,400원대 정리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너무 좋다고 하신다면 매수를 언제 하셔야 되냐면 2,000원 왔을 때 해야 돼. 2,000원에. 아, 2,000원 아래서 잡으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예. 2,300원 이쪽 구간은 다 매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남들 매도할 때 매수 들어가셨어요. 네, 총알바지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9월 달에 샀어요. 9월 달에. 네네. 9월 달에 사고 나서 이제 물려 있다가 10월 달에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또 한 20몇만 주 했다 하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께서 직접 이제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흑자 전환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떨어지면 비중을 더 늘려서 한번 모아볼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올해 22만 주, 23만 주, 뭐 이번 달에는 또 5만 주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래도 경영인이니까 뭐 그냥 사진 않았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사에 나와 있는 최대 주주 물량 확대에 대한 부분은 3월 달에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10월 달에 또 뉴스 나왔네요. 10월 달에는 우선 HTS 상으로 보이진 않는데 네, 공시상에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전 요거는 뭐 다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네,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고 내년도나 하반기 성장성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 거라 판단은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추세적인 라인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을 그릴 수밖에 없네요. 결국에는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 타면서 올려치게 될 경우 잡아서 2,700원짜리가 맥스일 거예요. 아, 2,700원. 네, 2,700원짜리요. 그 이상을 보기에는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서 올려치고 조정 받고서 다시 한번 치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최근에 살아난다는 걸 본다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근데 최악인 경우에는 1,800원짜리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건 좀 염두해 두셔야 돼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네, 실적이 정말 3분기 때 좋다면 더 갈긴 갈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1,800원까지 내려왔다 갈 수 있으니까 아, 그 점은 좀 유념하시고 우선 제가 네, 자세하게 봐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네, 아니면 네. 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살펴봐서 올려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들어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바로 또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고요. 네네.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안녕하세요. 전화 주셨나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 매수가 27,500원 15%예요. HDC 현대산업개발 27,500원 15%. 자,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27,5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유상증자 받으셨나요, 혹시? 네, 받았어요. 유상증자 받고 그렇게 돼서 이제 단가가 27,000원대가 된 거고요. 네. 지금 건설주들 더 이상 안 빠지죠, 이제? 네네. 그러면 지금은 가지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15% 비중이니까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라면 네네. 한 17,000원대? 네. 만약에 혹시라도 17,00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네네. 그럼 그때는 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소요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예, 예. 내년도에 이제 공급 물량 확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SOC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네. 이 회사가 좀 외주주택 쪽에 만드는 거, 주택 쪽 사업이 좀 많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만약에 17,000원대 중반, 17,000원 그 정도가 오게 되면 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세요. 네네. 그러면 평균가로만 대충 따져보게 되면 한 23,000원 이정도쯤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수익을 보고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시고 관망이 맞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손 투자하시고요. 네. 전화 또 하나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경인양행이요. 경인양행.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7,820원이에요. 15%예요. 예. 한번 저희 여쭤보도록 할게요. 또 경인양행.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800원이세요. 7,820원이요. 네. 경인양행은 김정한 대표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35세 100억 주식 부자 해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완전 장기로 지금 가져가고 계신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뭐 주식 농구 수준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시라서 근데 이제 경인양행이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성장은 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보더라도 이 종목을 사실 짧게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진짜 앞으로도 최소한 한 2, 3년은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짧게 종목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 10,000원 이상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50% 이상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길게만 보신다면. 전 추천드리는 건 뭐 앞으로 한 1년, 2년 정도 보시고 가져가셔서 10,000원 이상 됐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산업의 성장에 맞춰서 이제 경인양행 이쪽에 이 매출 확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염료 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IT 쪽으로도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손절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이거 진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이 그래 어떻게 되게 그냥 내려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돈은 되는 종목이에요. 예, 잊고 가야겠네요.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기다리시면 수익 많이 나실 거라 목표가 10,000원 이상 설정해 드릴 테니까 꼭 홀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주셨을까요? 오이솔루션이요. 오이솔루션 5G 관련 종목이고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너무 비싸게 사서 68,000원이요. 10%. 10% 68,000원에 최근에 5G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죠, 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많이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6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비중 10%고 네. 길게 보신 거죠? 네? 길게 보신 거죠? 길게. 잘 안 들려요, 전문가님. 길게 보셨나요? 짧게 보셨나요? 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아, 네. 그냥 방송 보고 음. 뭐 7만 원 간다고 막 추천해서 샀어요. 네. 그랬더니만은 이렇게 많이 손해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뭐 하는 회사인가요? 통신 장비 회사라고 그러고 5G 관련된 거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머니 혹시 스마트폰 5G 폰 쓰세요? 아니요. 아직 안 쓰시죠? 네. 제가 5G 폰을 쓰고 있어요. 네. 근데 5G 안 돼요. 어,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정부 쪽에서 요번에 5G 투자가 좀 부진했어요. 예상보다 좀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 부분들 때문에 5G 종목군들 아마 3분기 실적 다 예상치 하회 나올 거예요. 예. 실적은. 그것 때문에 미리 선반영해서 과도하게 빠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예상치보다 안 나올 거다라는 것 때문에 밀렸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주가는 반영받을 만큼 반영은 받았어요. 네. 그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얘가 그럼 이 친구가 추후에 개선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걔네는 뭐 포지나 이런 쪽에서 다이렉트로 5G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설비 투자 금액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버라이즌이라든가 이런 기업 쪽 통신사 쪽에 있어서 고객사로 하고 있거든요. 오이솔루션은 네.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의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그들 기업들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럼 실적은 좋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네. 그럼 비중이 10%세요. 네. 비중이 10%인데 지금 자리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 더 사라고요? 지금 이제 10%니까 네. 시장이 좀 뒤숭숭하고 해요. 그죠? 예. 그러면 밴드를 잡아 드릴게요. 네. 43,000원 부근부터 예. 러프하게 한 39,000원, 38,000원? 38,000원, 9,000원? 그 정도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요 가격 밴드에서 10%만 분할 매수로 더 사세요. 아, 그럼 지금 금액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네. 바로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예. 그럼 다시 등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밀리기도 하고 덜 밀리기도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관에서는 기다리셨다가 43,000원 부근에서 38,000원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 그때 10%를 더 사세요. 아, 네. 10%를 더 사게 되면 아마 5만 원대 초반짜리 때까지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수익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5만 원요? 아마도 평균 단가가 10%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네. 평균 이제 20% 비중이 됐으니까 그러면 매수 단가가 아마 5만 1,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또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세원 셀론텍 세원솔로텍.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3,460원에 30%요. 3,460원에 30% 어떻게 할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안녕하세요. 언제 사셨을까요? 좀 오래됐는데 그쵸. 한번 올라갔는데 제가 그거를 못 팔았어요. 아, 저도 못 팔았을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딱 하루 그래서 올라갔네요, 좀 하루. 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계속 네네. 보고 있는데 가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종목이 그래도 올해 보면 네. 하반기 때도 좀 실적 개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실 뭐 시총 대비해서 이게 뭐 제조도 있고 뭐 의료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회사가 네네. 하반기 실적이 좀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한 번 더 튈 텐데 네. 11월 안으로 해서 굉장히 한번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올라갈 수 11월이요? 있는데. 네네. 네, 네네.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를 보시면 되냐면 네. 라인을 좀 잡자면 제가 경험상 보이는 라인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다음 라인을 1차로 본다면 거의 매수가 근처 정도가 나와요. 아, 조금 더 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맥스로 본다면은 뭐 한
3,000원 후반대까지도 열려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네. 1차적으로 갭을 메울 수 있는 구간이 한 3,500원 선이에요. 아, 네. 저는 그냥 매수가까지만 와도 그냥 팔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러면 3,500원만 와도 팔을까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발 그 마음가짐이 네. 올라갔을 때 네. 변치 않으시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11월 아니나 해서 12월 연내 안으로 한 번은 나올 거예요. 네. 그때는 그러면은 꼭 정리하셔야 예. 돼요. 아, 그러면 3,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적이 11월 달에 나올 테니까 네네. 실적 이슈 더불어서 회사가 요즘 좀 잠잠한데 네. 뭔가 하나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뭐 이런 국채까지 이런 거 말고 네. 그 굵직한 거 하나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회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에 대해서. 네네. 그러하니 제가 볼 때는 한 번 급등 나오면은 무섭게 치면서 한 3,500원 위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때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방송국에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셔도 되고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올라가는 그게 너무 갑자기 올라갔다 빠지니까 제가 팔기가 네, 이게 그렇긴 해요. 며칠 이렇게 이어지면 이어지진 않을 제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어지진 않을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한 3,000원 위로 올라가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아, 네. 3,000원까지는 그냥 천천히 보시고 3,000원대부터는 네. 그냥 매일매일 걸어두세요. 귀찮으시더라도. 아, 그러면 3,500원에 걸어놓을까요, 매일?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동시호가 진입했고요.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에이프로젠 제약이고요. 네. 2,580원에 30%입니다. 2,580원에 30%요. 예, 자, 에이프로젠 제약 어떻게 할까요, 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올해 4월 달에 혹시 매수하신 건가요? 뭐 조금 됐어요. 4월 달은 아닌 것 같은데 좀 4월 달, 4월 달, 5월 달? 예, 좀 이 됐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뭐 제약주니까 뭐 이렇게 좀 갈려 나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예, 그렇게 나오는 회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KIC 뭐 등등등등 종목군들이 좀 있죠. 예, 제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 보이는 회사는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거를 대응을 일단 못 하셨는데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유해요. 예,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 나가는 게 맞고요. 예,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예. 이거 시간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1,700원 정도? 예, 1,7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례지만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요? 예, 예.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이게 좀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좀 체크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게 저는 지금은 보유인데 예. 반등 나오게 되면 전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얼마나 좀 기간은 몇 개월이나 잡았을까요? 기간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 뭐 겨울 정도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바닥 다지고 나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1차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자리대가 한 1,700원 정도 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 좀 대응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 전화 또 빠르게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제가 한 2년 전에 그 바이오 솔루션을
매입을 했었는데요. 바이오 솔루션. 예, 예.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43,000원에 50%입니다. 43,000원에 50%, 2년 전에 매수하셨고요. 어떻게 예. 할까요? 네, 신원님 안녕하세요. 예, 자, 바이오 솔루션이 되게 오래되셨네요. 예, 예. 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될 것인지. 네. 그러면 지금 손익이 한 50% 이상 났거든요. 그러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이거 여기에 묻혀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투자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근데 이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요, 예, 예. 이게 지금 이런 짧은 상담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예. 이 종목은 볼 게 원체 많아서. 예. 그래서 우선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는데, 공개된 예. 상황에 도와드리는데,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짧게나마 조금 올라갈 수 있는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성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예, 예.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큰 바닥은 사실 좀 잘라서 보거든요. 바닥을 예. 확인할 때. 예. 어째 시장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 예. 다음 자리에 바닥에서 반등을 친다면은 사실 거의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1차적으로 지금 시장 돌아오면서 올려치면은 한 35,000원짜리까지는 우선 열려있긴 합니다. 1차로. 아, 예. 35,000원까지 열려있는데 빨리 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죠.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느냐, 수급이 예. 들어오느냐. 근데 바이오 솔루션은 뭐 실적 가지고 논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볼 게 예. 많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걸 볼 게 많거든요. 예. 뭐 수급 상황을 또 봐야 되냐. 시총 자체가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을 가지고 논하기도 뭐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기보고서 열어놓고 깨알 같은 글자 다 읽어보면서 이거는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시간상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추세적으로 보면은 한 35,000원 정도까지 시간이 걸려도 가긴 갈 겁니다. 예. 가긴 갈 거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래도 큰 흐름에서 보자면 고점에 대한 라인들 이런 라인들 내다가 다시 바닥 잡히면 더 이상 내려가진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번에 올려쳐서 내년 한 상반기 안으로는 4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회사에서 뭔가 좀 아주 커다란 빅 이벤트를 내줘야 되는데 예. 당장에는 뭐 특허 거취득 이런 소식 뭐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지금 시점에서 네. 그 매수 더 이렇게 물타기라고 그래요. 좀 매수 한번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분석을 좀 끝낸 다음에 매수해야 돼. 그냥 무작정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예. 매수도 나쁘진 않으실 건데 이미 비중이 50%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천천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궁금하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예, 제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낙폭을 줄이긴 하는데 지금 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2,330선에서 막혔고요. 하루간의 흐름 봅니다. 보시면 오늘 2,300 깨질 뻔하기도 했는데 찍고 올라가네요. 뭐 바닥 다졌다고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 부분 맞는 것 같고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역시나 기관입니다. 기관이 많이 파네요. 4,564억 원. 외국인도 지금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는데 개인 오랜만입니다. 9,296억 원. 거래소 시장에서 하루에 이 정도 사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58,000원대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무려 9%가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 방어해주고요. LG화학도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 빠지고요. 카카오 빠지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급락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삼성 SDI는 올라가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라가네요. 810선까지 다시 올라오고요. 800선 오늘 잘 지켜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700선까지 빠졌던 지수가 800선 뚫고 올라오는데 한번 뚫고 올라오니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이 같이 사주네요. 개인 기관 같이 사주고 외국인이 파는데 일단은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지금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즌,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올라가고 오늘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모두 다 시원시원하게 잘 달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관련주들 움직입니다. 시즌도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다음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 CJ ENM은 빠지지만 휴젤 많이 올라가면서 시총 11로 다시 올라왔고요. 펄어비스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제넥신도 올라가고
이 외에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뭐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 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도 오늘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5G 관련 종목들은 오늘 조금 주춤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쪽 오후 들어서 강한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전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긴 해요. 코스피가 어쨌든 2,300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 코스닥은 800선 돌파하는 모습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잘 어떻게? 네. 일단 뭐 생각보다 상당히 한국 시장이 좀 강하게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집계는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 오늘 현선물 동반 매도가 좀 많았었어요. 특히나 외국인 쪽 매도가 좀 많았었고요. 수급이 다시 꼬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천억, 기관이 4,500억 매도가 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선물까지도 아직까지 이게 종가가 형성이 되진 않았지만 7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누적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누적 매도로 좀 집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번 달 11월 달에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콜옵션이나 풋옵션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하방 베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코스닥 쪽에서 저가 매수 유입이 좀 이거래일제 기관 쪽에 들어와 주고 있어요.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 이거래일제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나마 긍정적인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밀렸을 때 오히려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장에 있어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자리대에서 현금을 만든다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반등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고, 한 번 더 올라가면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 880, 830포인트 위에 윗선이 되겠죠. 그 자리 때 오게 된다라면 뭐 현금을 좀 일부 늘리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섹터를 들어갈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선물 자체가 원체 좋았어요. 오늘 지금 뭐 현재 시간 보더라도 다우가 1.4, S&P 500 1.38, 나스닥 100 1.4 이렇게 오르거든요. 아침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게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우선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진짜 이제 외인들의 흐름을 보자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락 나오면서 좀 계속적으로 다시 잡아주는 모습에서 약간의 어제 변동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워낙 강세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좀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오늘 장에서는 외인들이 원체 매도가 강했거든요. 아마 오늘 장에 상승을 줬던 게 개인들의 조금 강한 좀 코스피에서의 조금 매수세가 좀 나와주면서 회복을 좀 많이 준 것 같긴 한데, 양도세 부분이 좀 조만간 해결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에 마찬가지로 그 힘을 받고서 조금은 더 이상 기관들도 팔지는 않고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기관들 거의 한 11월까지 차익 실현 물량 계속 나오면서 조금 이번 올해를 마무리할 것 같긴 한데, 이미 제가 볼 땐 10월 달에 원체 많이 판 것 같아요. 네. 팔 만큼 팔아서 또 하나 보자면 지수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 말씀드리자면 900포인트부터 해서 한 800, 한 30포인트 정도의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적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
450부터 해서 한 2,300 초반대 최근이죠.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연기금도 그렇지만은 작년에 이제 2,200선에서 코스피가 마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현 구간대에서 또 크게 하락했던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이 굉장히 잘 났잖아요.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고점 포인트, 2,200 위에서의 상승 포인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히 연기금도 국내 주식 비중 자체에서 살펴봤을 때 처리해야 될 자금이 아직도 1조 이상 남아있기도 하고 연내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 연기금 파니까 또 기관들 따라 정리하는 것도 강하고요. 서로 잘 연관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양도세 부분에 우려감 때문에 더 빠지긴 했지만 그게 지금 해결이 되는 분위기야. 또 오늘 나와 보니까 뭔가 또 풀리는 듯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유럽 증시가 어찌됐던, 뉴욕 증시가 어찌됐던, 유럽의 코로나가 어찌됐던, 특히 이미 코스닥은 원체 많이 빠진 상황에서의 또 자리였기 때문에 3바닥 지금 확인하면서 8월 바닥, 9월 바닥하고 이번에 10월 바닥이 또 완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지수 바닥 찍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바닥 찍은 거고 11월 달부터 해서는 굉장히 가파른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특히 코스닥 쪽에 많이 밀렸던 거에서 그러면 반등 나온다면은 전고점 자리는 한 875포인트죠. 이 정도 포인트까지는 빠르게 올려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유하셔야 되고 다만 11월 시장과 12월 중순까지 시장에서 수익 나신 종목들 현금화 많이 하셔야 돼요. 네, 현금 많이 확보하시고 1월 달이나 다시 한번 매수 빠르게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지금부터는 너무 큰 걱정보다는 뭐 대선 영향도 크게 제한적일 거예요. 영향 없으니까 시장 즐기시면서 11월 잘 준비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수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가 0.79% 내리면서 2,326.67에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봅니다. 0.96% 올라갔네요. 더 올라갔네요. 813.93에 마감이 됐고요. 환율 오늘 뭐 시작부터 올라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상승폭 많이 줄였습니다. 80전 올랐네요. 1131원 40전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023153-2611, 2612번 문자 상담 다 열려 있습니다. 문자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드림 시큐리티 4,5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종목도 코로나 이슈랑 좀 엮였어요. 4,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분기점 지지 라인대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하단이거든요. 61선 자리대가 추세 하단 자리대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등 타이밍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4,300원 위로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생각보다 1분기 때 실적은 좀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게 실적의 대부분이 연말에 좀 잡혀요. 이 업종의 특성상 연말에 좀 잡히는 건데 올해의 실적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보안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테마, 이거 거의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려면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한 4,3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3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비중이 30%니까 절반 이상 좀 줄여놓고 나머지 물량만 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상담 하나 더 가볼게요. AP 시스템 23,000원의 비중은 5%.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 보겠습니다. AP 시스템 보죠. 자, 전체적인 흐름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계속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바닥을 확인했을 때의 또 반등이 굉장히 가파른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매년 2010 거의 뭐 8년부터라고 할까? 거의 2만 원 초반대, 2만 원을 깬 적은 거의 없다 보고 그냥 2만 원 초반대 오면은
바닥 확인되면서 급등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걱정은 이 종목 이제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나쁘진 않은데 이게 하반기 때 더 크게 좀 성장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보자면 뭐 고평가까지는 아니에요. 적당한 조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수준을 좀 받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게 빠지는 이유,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수주 잔고에 대한 우려감 자체 이런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요. 수급 잠깐 볼게요. 자, 수급 체크해 보니까 기관들이 좀 차익 실현한다고 표현을 하긴 해야 될까?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죽어 있는 종목이라. 자, 그런데 바닥은 확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 때 바닥까지 왔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 구간대에서 오히려 강하게 조금 매수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뭐 반기까지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가 23,000원이신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 어떤 종목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반등 나오면 1차적으로 보건데 26,000원까지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요. 한 몇 달 안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시고 가져가시면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못해도 한 20% 가까운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셨다가 잘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종목 상담하도록 하고요. 두 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